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상시 3회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 2번으로 나눠지고요. 각각 10점에서 총 20점이 부여된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가보면, 자,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어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이 표에 대해서 이 그림과 같이 제품명별로 입고량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단가와 매출액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부분합은 정렬이 먼저 돼야 돼요. 가장 정렬이 먼저 돼야 되는데,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래야 같은 제품 이렇게 묶일 거예요. 같은 것끼리, 노트북끼리, 모니터끼리 정렬이 되어서 같은 것끼리 모여지면은 이 제품명 자체가 그룹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품명별로라는 말이 있어요. 제품명끼리 작업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렬한 데이터를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합계를 구하고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합계가 요약이거든요. 먼저 구한 게 밑에, 나중에 구한 게 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위쪽에 있는 걸 나중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더라도 문제대로 풀이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처음 했을 때 상관없이, 두 번째 했을 때는 첫 번째 합계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걸 지난번 부분합할 때 잠깐 봤어요. 그래서 자,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제품명의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요. 데이터 메뉴에 정렬로 가서요. 자, 네머리 끌고 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제품명이에요. 두 번째 기준 하라는 말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품명의 오른차순. 그리고 확인했을 때 보이죠? 노트북끼리, 모니터끼리, 복합기끼리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부분합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금방 제품명으로 정렬했으면 그룹 항목이 반드시 제품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첫 번째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얘가 두 번째다 그러면 안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렬이 그룹이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정렬이 그룹이다. 자, 첫 번째 함수 작업을 합계를 할 겁니다. 누구의 합계를 할 거냐면 화면상에서요. 자, 그림 이거 땡겨가서 볼게요. 입고량과 판매량의 처음에 합계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다시 아까 그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요. 부분합으로 가서 제품명 되어 있는 상태죠. 합계인데 원래 체크되어 있는 건 없애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입고량과 판매량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거는 신경 일단 안 써도 돼요. 그대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요약값이 하나가 생겨요. 보이죠? 이렇게 요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최대값을 판매 단가와 매출액의 최대값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현재 범위 설정된 이 상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서요. 매출액과 판매 단가라 그랬습니다. 자, 매출액과 판매 단가 부분합으로 가서 최대값을 구할 건데 그룹 항목은 변경되면 안 돼요. 해제하고요. 매출액과 판매 단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봅니다. 아까 합계라는 걸 한번 했어요. 얘가 두 번째 들어가는 함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가 있으면 얘가 없어지고요. 요것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얘가 필요한 상태에서 최대값이 필요했으니까 얘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을 꼭 해제해 줘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확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제 그림과 동일한지 눈으로 봐주면 되죠. 똑같죠. 나머지 작업하자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만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지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 그룹 수준이라 그러거든요. 저걸 만약에 없애자 그러면 화면 상태에서 얘들을 없애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그룹 해제안에 윤곽이라는 걸 지운다는 게 요걸 없애는 건데 커말 시험에서는 윤곽을 지우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기능은 정렬이 우선돼야 되고 정렬을 그룹으로 잡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뭘 하라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 작업하자 그랬죠. 아까 분석 작업 1번도 그렇고요. 보이지 여기 10점인데 부분 점수가 없어요. 분석 작업 2번 시트도 10점인데 부분 점수 없다 돼 있죠. 그 말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10점 감점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부분 점수 감점 이런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시사항을 그대로 다 지켜줘야 돼요. 자,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 전체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아주고요. 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요 기능을 그대로 지킬 건데 피벗 테이블을 J3부터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J3부터. 그러면 현재 요 상태에서요. 제가 요만큼 내려놓고요. 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자, 범위가 반짝반짝 맞죠? 건드릴 필요 없어요.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인데 요 안에 커서를 두고요. J3부터 그랬습니다. J의 3. 정확하게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이 확인.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생겨요. 피벗 필드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냐면 제품명을 행 레이블로. 그럼 보세요. 행, 열, 필터 값이 있죠. 요 체크를 건드리지 말고요. 글자를 끌고 와줘야 돼요. 제품명을 글자 위에서 끌고 행으로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역을 열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 요 값에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넣자 그랬습니다. 판매량 넣어주면 합계 판매량이라고 생겨요. 매출액을 넣어주면 합계 매출액이라고 생기죠. 그럼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계가 아니고 평균인데요. 그러면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값 필드 설정해서 함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꾸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값에 하나 이상이 들어오면 두 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둘 이상이 들어오면 열에 기본적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시그마 값을 끌어서 행으로 이렇게 옮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죠? 얘가 열이 있을 경우, 얘가 행에 있을 경우, 행의 제품명 앞에 있을 경우, 제품명 밑에 있을 경우, 대부분 제품명 밑에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자, 문제지를 확인할게요. 요까지는 이제 끝이 났어요. J3부터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하라 그랬냐면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돼 있으면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가 불이 들어와요. 밖에 클릭돼 있으면 불이 꺼지고 목록 창도 사라지죠. 자, 안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보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럼 이렇게 제목이 보일 거예요. 개요 형식으로 바꿔줬어요. 세 번째,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밑으로 합계가 열의 총합계, 옆으로 합계가 행의 총합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면 총 합계가 있어요. 거기서 둘 다 할 건지 둘 다 안 할 건지가 있을 거고요. 행만 할 건지 열만 할 건지가 있는데 우리가 금방 문제에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할 거니까 총합계를 열만, 행은 없죠. 밑으로 합계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 3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의 3번 피벗 스타일 보통 3을 지정을 해놓고요.
색깔 바뀌죠?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열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행머리끌, 열머리끌은 체크가 돼 있어요. 줄무늬 행 말고 열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요렇게 모양을 지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문제지에 완성된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분석 작업 1번처럼 이렇게 그림 결과를 제공해 주면 그림과 비교를 하면 될 거고요.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요. 내가 빼먹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